여러분, 닥터 코프, 구리를 말하죠. 구리. 코프라는 게 구리잖아요. 그러면 닥터 코프라는 말 자체가 왜 달렸느냐. 이게 경기를 진단하는 지표가 된다는 의미에서 닥터 코프라는 이야기가 달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리는 전 산업에서 다 씁니다. 경기가 좋으면 구리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가격이 올라가고요. 경기가 나쁘면 구리에 대한 수요가 떨어져서 가격이 내려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구리를 닥터 코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지표를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굉장히 유심히 떠다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닥터 코프에 대한 이야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 침체의 어떤 원인이 되고 있다. 왜? 하락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락률이 여러분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주제로 다룬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5개월간이니까 결국 2달 보름 만에 구리값 하락률이요 12.3%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박수를 치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왜냐고요?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는 소리가 나오니까. 원자재 가격이. 그런데 내려가도 너무 내려간다는 거예요. 12.3%까지 폭락하고 있으니까 이거 봐라. 이거 자칫 잘못하면 구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니까 산업이 덜 돌아간다는 이야기네. 산업이 덜 돌아가면 경제가 망가진다는 이야기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닥터 코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떨어진 데는요. 2달 보름이니까 중국이 이 선진부터 시작해서 광저우, 상하이, 지린까지 심지어 베이징까지 도시 봉쇄력을 내렸던 기간하고 좀 일치하거든요. 일치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도시 봉쇄력을 내려서 구리값이 떨어졌다. 공장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만큼 구리의 사용량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떨어진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떨어지는 비율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12.3%면.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21년 1월 4일만 하더라도요. 구리값이 톤당 7,860.5달러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쭉쭉 올라서 2022년 3월 4일에는요. 1,674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치솟았죠. 그러다가 5월 12일에 제가 아마 5월 12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연중 최저치입니다. 2022년 들어서 최저치 9,09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것이 5월 17일에는 다시 좀 올랐습니다. 9,366달러로. 그렇지만 이게 구리가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여기에 대한 충격의 어떤 도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폭이 너무 큰 데다가 결국은 경기가 쪼그라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중국의 도시 봉쇄령이 영향을 미쳤기도 합니다. 그러나 떨어지는 폭이 너무 크니까 이게 경기 침체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비철금속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철금속 지수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2021년 1월 4일만 하더라도 비철금속 지수는요 3,480.50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 7일 날은 5,505.70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5월 17일 날은요 4,483.90을 기록했습니다. 이 비철금속이라는 게 구리를 포함한 겁니다. 구리나 알루미늄, 아연 이런 걸 다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지수가 완전히 폭락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시장에는요 공포감이 서려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게 여러분 시장에는요 하나의 지수가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지수가 있는가 하면 그냥 지수 자체로만 의미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닥터 코프라고 이야기하는 구리값은요. 하나의 지수가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표를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고요. 예,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말입니다. 그만큼 경기 침체의 어떤 신호탄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김영희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결국은 거품이 빠질 거다. 예, 거품이 빠져서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그런 최악의 어떤 상황까지 맞을 거다. 이렇게까지 지금 경고하고 있거든요. 이것은요, 결국은 거품이 빠지는 원인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긴축 정책을 쓰기 때문에 돈줄을 죄니까 당연히 거품은 빠지는 거고, 거품이 빠지니까 이게 제어를 해야 되는데 제어할 수 없이 빠지면 금융위기가 터진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일시적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뭐 중국이 봉쇄를 했으니까 그렇게 일시적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좀 길게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침체의 어떤 기운이 있는 것은 저는 분명해 보입니다.